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으로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데까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시간 정도 남았을 텐데 그 시간대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이 진도로서는 마지막 시간, 즉 1학기 때 수업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그냥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진도를 마지막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내용들, 전기회로를 배웠고, 우리가 1단원에서는 전기를 배웠고, 2단원에서는 자기를 배웠죠. 그리고 3단원에서 전기회로 중 하나인 직류회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고, 직렬 연결의 특징들 살펴보면서 병렬 연결 조금 하고 수업을 마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병렬 연결이 뭐예요? 말하면 다들 대답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연결된 거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 맞아요. 위아래로 연결된 거 쉽게 생각하면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복잡하게 알려줄 거예요. 복잡하게 알려준다는 건 아니고 물론 복잡하죠.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하면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알았으면 하는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뭐냐면 소자는 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고 전기는 전이차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개 이상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저항에서도 보면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2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이 2군데 연결되는 부분을 마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항에는 마디가 2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병렬 연결 보았더니 마디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의 마디를 서로 공유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병렬 연결은 뭐냐면 마디 2개를 공유하는 방식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래쪽에 하나 더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도 소자이기 때문에 전선 연결하는 부분이 2군데가 있고 마디가 2개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 마디를 얘네 2개의 저항과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까지는 우리가 병렬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연결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마디 2개를 전체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병렬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의미가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줍시다. 얘도 저항이기 때문에 마디가 2개 있어요. 이쪽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봤더니 마디 이쪽은 공유하고 있어요. 맞죠? 마디 하나를 이쪽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마디는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직렬 연결은 마디 하나를 공유하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저항 2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병렬 연결된 이 저항 하나의 덩어리와 이거 하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2개를 공유해야지만 병렬 연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이상하게 생긴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회로도 해석할 수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마디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항이기 때문에 마디 2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얘의 마디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죠. 이 친구의 마디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마디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네요. 이 친구의 마디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마디는 양쪽에 있는 데서 지금 도형이 안 떠올라요. 남는 도형이 뭐가 있을까? 뭘로 하죠? 동그라미 두 개로 할게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공유하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봐봐. 여기 세 개. 마디 공유하죠? 이렇게 마디. 얘네 세 개. 이렇게 마디 공유하죠? 얘는 보면은, 삼각형이랑 요 동그라미는 마디 두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 얘랑 얘는 병렬로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세로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랑 얘는 여기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은 직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랑 얘도 여기서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랑 얘는 하나가 아니죠. 두 개이기 때문에 직렬이 아니죠. 선생님이 직렬 연결 정의할 때는 저항 두 개 중에서 마디 하나를 공유할 때는 직렬 연결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렬 연결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된 거는 얘네 둘이 지금 병렬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전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마디 하나랑 여기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마디 두 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전체랑 얘네 둘은 병렬 연결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를 뭘로 바꾸냐? 등가정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 복잡한 회로를 저항 3개가 연결된 병렬 연결된 회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디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마디를 공유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병렬로 연결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에게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회로에서 마디를 찾고 공유하는 마디가 몇 개 있고 공유하는 저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핀다면 서로 직렬로 연결됐는지 병렬로 연결됐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항 두 개만 해석할 때예요. 그 전체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저항 두 개끼리 연결되는 마디의 개수를 가지고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가정으로 바꿔서 전체를 해석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하나 찾으면 쉽습니다. 하나하나 찾는 걸 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 그럼 병렬 연결을 정의했어요. 병렬 연결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쉽게 집에서 콘센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콘센트. 멀티탭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럼 멀티탭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콘센트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콘센트의 개수가. 그럼 여기에 우리가 연결을 뭘 하냐? 선풍기? 선풍기, 이쪽은 TV, 이쪽은 충전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로. 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회로를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선풍기의 저항, TV의 저항, 충전기의 저항이 이렇게 세 개로 병렬로 연결된 구조로 그려져요. 여기는 선풍기가 되겠죠. 여기는 TV가 되고, 여기는 충전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봤나요? 멀티탭에 많이 꽂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220V의 교류 전압이지만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10V의 전압이 가정으로 들어온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은 0V, 이쪽은 10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선풍기의 저항이 1옴. 공간이 좁으니까 선생님이 단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TV의 저항이 2옴, 충전기의 저항이 5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마디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공유된 마디는 같은 전위를 갖는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풍기의 아래쪽도 0V의 전위를 갖고 TV의 아래쪽도 0V의 전위를 갖고 충전기 아래쪽도 0V의 전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쪽도 여기 마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위를 갖죠. 선풍기의 윗부분도 10V, TV의 윗부분도 10V, 충전기의 윗부분도 10V의 전위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전위차를 계산해낼 수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그리는 이 그림 기억나나요? 이 그림? 전위차가 존재하면 여기 전이라는 이 공이 굴러갈 수가 있다고 했죠. 굴러간다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 맞죠? 우리 이 전류를 뭘로 계산할 수 있었냐?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선풍기에 걸리는 전이차는 10V인 거 알 수 있고 이쪽으로 10V의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전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TV에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도 10V의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즉 선풍기, TV, 충전기 모두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이고 전달받은 전기 에너지는 이제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를 돌릴 수 있고 TV에서 화면이 나올 수 있고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류가 지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메 법칙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었지만 우리가 이항을 해서 새로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은 I는 R분의 V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를 I선이라고 하면 1분의 10이기 때문에 10A 흐르네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TV에는 5A가 흐르고 충전기에는 2A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A, 여기는 5A, 여기는 2A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도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이차가 같다. 병렬 연결된 것끼리는 양단의 전이차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이차는 양단 마디를 공유하는 마디 두 개를 공유하는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전이차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추가한다고 해도 이 전위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 흐르는 전류 값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위 값이 일정한데 어떻게 전류 값이 우리가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저항을 추가하더라도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위 값도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물건을 추가한다고 해서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뭘 추가해도 줄어드는 게 없잖아.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된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전압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압값이 낮아지고 저항값이 커지고 전류값이 최종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위도 낮아지지도 않고 얘네가 사용하는 전류의 양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맞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직렬 연결에 비해서. 그럼 얘는 왜 좋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쭉쭉쭉 추가를 해도 우리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맞죠? 변하는 건 뭐냐면 돈이 변해요. 돈이. 여기에 추가를 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220V라는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전압을 공급하기 때문이고, 일정하게 공급은 그냥 뭐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다 돈이에요, 돈. 전류를 많이 사용하면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220V라는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럼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서 발전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건 없는데 사용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아까 10A였나요? 이쪽은 몇 A냐? 5A. 이쪽은 1A 흘렀었어요. 2A 흘렀네요. 그럼 총 전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총 17A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우리가 제품을 추가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 3A를 사용하고 이쪽은 뭐 7A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물건 두 개를 추가하면 17A에서 27A로 사용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증가하면 돈도 증가하지만 뭐도 증가하냐면 전류가 증가하면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멀티탭에 전류가 27A 증가했기 때문에 멀티탭에 발생하는 열은 증가하게 되고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탭에 물건을 많이 연결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연결할수록 멀티탭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증가를 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했대요. 전압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류의 값이 증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메 법칙은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었죠. R은 I분의 V라고 했어요. 전압값이 일정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아까 17A 흐르다가 27A 흐른다는 것은 저항값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값이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멀티탭에 연결된 이 저항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근데 이 저항이 낮아지는 의미는 합성 저항값이 이제 작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항 두 개를 연결하면 얘가 만약에 1옴이었어요. 1옴. 위에가. 아래쪽이 2옴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2옴, 2옴이라고 할게요. 2옴, 2옴. 위에가 2옴, 아래가 2옴이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합성저항을 R이라고 해볼게요. 위에 쪽 저항이 R1, 아래쪽 저항이 R2라고 했을 때 병렬 연결의 합성저항은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보통 분수로 표현을 해요. 분수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분수로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R1이랑 R2랑 곱한 거를 분자로 보내고 아래쪽은 더한 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합성저항의 공식이에요. 합성저항의 공식. 그러면 요거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병렬 연결은 같은 저항 두 개를 병렬을 연결하면 반값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2옴이랑 2옴이랑 병렬을 연결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1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옴이랑 병렬을 연결하면 합성 저항값은 2옴이 되겠죠. 그럼 또 8옴이랑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값은 반값인 4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전류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항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낮아진다는 것은 두 개의 값 중에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옴이 되고 4옴이 되고 6옴이 되고 점점 커지면 합성 저항은 커져요. 알겠죠? 무조건 작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작아지는 건 두 개를 더했을 때 두 개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고, 얘 저항값이 커지면 합성 저항값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둘 중에 하나보다는 저항값이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얘 저항값이 커지면 저항값은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용을 약간 추가를 하려고 동영상을 새로 찍었습니다. 합성 저항값이 낮아져가지고 저항값이 낮아지는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아까 여기 연결했던 선풍기랑 TV랑 충전기 기억하나요? 걔네의 저항이 실제로 작아지는 건 아니고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전체 저항 합성 저항값을 봤을 때 저항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TV나 충전기나 선풍기의 저항값은 변하지 않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관찰했을 때 저항이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저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값이 증가해서 마치 전체 저항값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등가 저항 얘기를 직렬 연결에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도 등가 저항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만 저항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